네, 이번에는 기출문제 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이 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별 기출문제 해제 강의를 들으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이 기출 해제 강의를 여러분 개별적으로 도움이 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공부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제가 나름대로 권하는 방식으로 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좀 듣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세세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공간의 효율성 이런 면에서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나 인터넷을 요즘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공간에서든지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 이것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논술은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좀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돼서 통합적으로 논술을 준비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에 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첨삭,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 그 다음에 책이 되겠습니다. 논술에서는 이렇게 첨삭과 그 다음에 강좌, 그 다음에 책 이렇게 세 가지를 어울려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형태로 논술에 대한 다방면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동영상 강좌 에어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별 강좌도 물론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좀 들으시면서 동시에 이걸 좀 더 정지된 상태에서 텍스트로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책을 구매해서 나름대로 조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이제 대학별 해제 관련되는 책도 출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에 맞는 책을 구매해서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강조하는 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첨삭입니다. 첨삭.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첨삭이 물론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논술이라는 거는 강의를 듣고 내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나의 논술의 결과물이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영어 수학과 굉장히 다른 논술 시험의 특징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동영상 강좌나 책으로 내가 잘 이해했다고 해서 나의 글이 변한다는 걸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논술 동영상 강좌나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저의 강의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논 선생님들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머릿속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 논술을 채점하는 교수님이 나의 머릿속에 인식을 채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손끝에서 나오는 글을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글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은 괜찮고 내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형식적인 부분, 이거를 명확하게 꿰뚫어서 수정을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수험생 스스로 이제 극복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첨삭입니다. 그래서 이 첨삭은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첨삭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이나 동영상 인강이나 첨삭이나 다 제가 세 개 모두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선생님한테 배웠을 경우에는 그게 뭐다? 유기적으로 논술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나서 후에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먼저 강의 전과 강의 후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전입니다. 강의 전에는 반드시 이 강좌에 탑재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서 이 해제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지금 이 강좌에 보게 되면 제가 그 강좌에 맞는 기출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답안까지 다 작성한 후에 해제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가장 여러분들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답안과 선생님의 답안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답안을 갖다가 쓰는구나 하면서 그걸 비교를 좀 하면서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듣는 논술 해제 강의는 물론 그런 정도에서도 만족은 될 수가 있겠지만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작성을 해야 됩니다. 강의 전에는 뭐다?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 후에는 뭐야? 제작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작성은 뭐다? 선생님의 교우 작성을 완성된 답안으로 제작성하는 겁니다. 즉 뭐다? 본인 답안을 제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 강의 때마다 제가 저의 완성된 개요 작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개요 작성을 여러분은 뭐다? 그냥 개요 작성이 아니라 답안으로 원고지에 구체화시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첨부해서 완성된 제작성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에서는 본작성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제작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작성이. 그리고 이 제작성은 논술 실력을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작성을 안 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음 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작성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강좌를 듣고 선생님의 개요 작성을 다시 완성된 제작성을 해보는 그것만으로도 뭐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작성에서 1차적으로는 형식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굉장히 빨리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라든가 논술의 어떤 방향성을 띠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러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타인의 모범 답안을 반복 습작하여 즉 뭐다? 선생님의 개요 작성을 반복적으로 습작해서 뭘로 만든다?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된다. 자기 것으로. 그래서 글이라는 건 어느 정도 롤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롤 모델을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개요 작성을 선생님의 개요 작성을 여러분들의 완성된 자기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 과정이 강의 후에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해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칠판 강의를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하는 형식적인 부분도 좀 특징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인터넷 인강에서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좀 특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저의 해제 강의는 실제 논술 시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받은과 동시부터 뭘 해야 되느냐? 본인이 그 과정을 이행하는 거를 저라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가 해제 강의에서 그대로 그 프로세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재시문 얘기하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중요한 점 뭐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얘기를 막무가내로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고 어떻게 나름대로 과정을 밟아야 되는가 그 과정을 해제 강의에서 일관된 순서대로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보는 과정대로 그 시험 보는 과정대로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시험지를 받고부터 답안 제출 과정까지 시험지 받아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해제 강의다.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반 인터넷 강좌에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강에서는 똑같이 제가 좀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논술시험 과정과 똑같이 좀 접해볼 수 있도록 인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철저한 문제 및 논제 분석. 흔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논술에서는 제시문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술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논술은 제시문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노력도 하겠지만 실제로 교수들이 출제해 놓은 제시문을 보게 되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약간 좀 아리송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어려우면 내가 지금 시험을 어렵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논술은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는 제시문일지라도 문제나 논제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서 내가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논제 체크 및 논제 분석. 논제를 체크하고 과연 이 논제가 이 전체 시험에서 어떤 역할과 의무감을 띠고 있고 내가 이 논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 이거는 매 강좌마다 제가 반드시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논제가 2개 이상이었을 때는 어떻게 논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분량을 배분해야 되느냐. 다음으로 출제자의 힌트나 함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최근의 논술에서는 개별적인 어떤 나무를 파악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숲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가 논술을 풀어야 되는 수험생 입장이지만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과연 나한테 어떤 좋은 힌트를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나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게 되면 의외로 논술시험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형식. 실제 논술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올바르지 않은 형식에 담게 되면 그 좋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논술의 답안 형식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안이 상대방에게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입니다. 특히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강의를 듣다 보면 더군다나 오프라인 강의에서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답안 형식은 거의 완벽하게 쓰게 됩니다. 대신 내용은 본인의 노력이 좀 부과되겠죠. 그래서 답안 형식을 완성도 높게 써주게 하는 거는 이거는 논술 강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술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록 배웠는데 답안 형식이 아직도 나는 안정되지 못하다. 그거는 수강생의 책임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강사가 잘못 지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제시문 체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논술은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시문을 설령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논제나 아니면 타 제시문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제시문을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체크한다. 효율적이란 말은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긴 각각의 제시문을 다 읽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논술 시험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논술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을 다 완성되지 못하게 제출했다. 이러면 무조건 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논술은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시문을 요약할 때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논제 중심으로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논제 분석을 철저히 했다면 그 논제 분석한 거에 근거해서 제시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쉽게 표현하면 논제에 도움되는 부분은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읽으면 되는 거고, 논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 제시문의 내용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스킵을 통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어 및 핵심 문장 체크. 제시문을 읽을 때는 이러한 핵심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핵심어가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핵심 문장도 있습니다. 핵심어보다는 좀 더 약하지만 전체적인 제시문의 내용을 축약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핵심 문장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제 중심으로 재심을 요약하고 핵심은 핵심 문장을 체크했다면 그걸 어떻다? 나의 언어로 압축 언어를 만들어서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개별적인 해제 강의 하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매 강의 때마다 모범답안 개요 작성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이거는 매 해제 강의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얻어가야 되느냐? 과연 이 선생님은 답안의 형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내용은 나는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이러한 최상의 답안을 갖다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본인이 작성했던 형식과 내용을 견주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논술의 시험의 주체는 나지만 항상 논술을 접근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된다? 출제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이 모범답안 이 개요 작성도 이게 뭐다? 선생님의 개요 작성이라보다는 출제자가 이런 답안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술 인터넷 강좌와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제가 15년 이상 오프라인 해제 강의에서 계속해서 수강생들에게 했던 강의 방식을 그대로 인터넷 강의 옮겨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제 강의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잘 접근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제 강의를 순서가 시험장 가서 시험지 받자마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답안을 완성시켜서 제출하고 나오는 그 과정까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시험 과정 그대로 해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 강좌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재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게 막 시험지를 받자마자 재시문을 먼저 보고 재시문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느낌이 들면 지레 겁먹어서 논술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문제지를 받으면 먼저 문제를 분석한다. 재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갖다 분석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식은 뭐냐면 먼저 문제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 두 문제 세트형인지, 세 문제 세트형인지, 아니면 한 문제 독립형인지 이렇게 빨리 문제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뭐다? 논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논제 파악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흘기는 게 아니라 논제의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다? 논제가 파악이 됐으면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논제가 2개 이상이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논제 2개가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답안의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논제의 분량을 더 많이 배분하고 어느 부분은 더 적게 배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안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미리 재시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문제를 보고 논제 파악을 하게 되면 바로 답안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최소한 형식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시간을 거기서 형식을 잡는 데까지 시간을 까먹게 되면 논술시험에 굉장히 촉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논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답안 형식은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부분은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의 힌트나 함정. 그래서 힌트가 있으면 잘 받아 먹고요. 함정이 있으면 잘 피해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 시험 과정 중에서 여기 있는 앞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해제 강의를 자주 듣다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뭐다?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짧게는 1시간, 뭐 길게는 뭐 2시간 반도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 3 내지 5분 걸리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다음 과정은 뭐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비로소 뭐야? 제시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시문을 읽고 이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먼저 문제와 논제를 분석이 끝난 다음에 뭐야? 그걸 가지고 제시문을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과정을 겪고 나서 제시문을 읽게 되면 제시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을 이제 읽고 끝나고 나면 뭐다? 개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고지 작성하고 답안을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읽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이 3 내지 5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빨리 몸에 체화가 될 수 있도록 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실전 시험 과정 그대로 해제 강의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유의사항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답안 내용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요. 논술은 무슨 평가이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거는 100점에서 0점까지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건데 상대평가는 뭐야? 설령 내가 점수가 50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30점이면 저는 합격 답안이 되는 거고 내가 80점이라고 하더라도 잘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85점이다. 그러면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죠. 상대평가. 그래서 점수로서의 그냥 점수가 결과론적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와 비교되는 형태의 나의 점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개요 작성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실망을 많이 할 거예요. 아, 나는 왜 저렇게 못 쓸까? 하지만 뭐야? 그렇게 쓰려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보여주는 개요 작성처럼 여러분도 쓰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출제자가 이런 답안을 여러분들 쓰기를 원하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개요 작성 답안과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다? 상대평가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의 답안과 저의 개요 작성을 비교해서 본인이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기죽을 필요도 없다.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논술은. 다음으로 이제 답안 형식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답안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똑같이 쓰는 게 가장 좋은 형식입니다. 가장 좋은 형식. 무조건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독보적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거의 뭐 1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형식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잡힙니다. 믿고 따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논술은 뭐다? 시험을 보는 거는 우리지만 누구 입장에서 항상 논술은 봐야 된다? 출제자 입장에서 논술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지만 논술 문제는 항상 뭐다? 출제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 뭐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설령 내가 제시문을 이렇게 이해했지만 과연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제시문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제시문도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논술을 보는 건 나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논술에서는 자기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주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과연 출제자가 어떤 주장을 가장 설득력이 있는 답안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문제를 출제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제 강의를 듣고 하게 되면은 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첨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첨삭을 시작한 지가 거의 뭐 15년이 넘었으니까 초반기에 대부분의 메인 강사들이 첨삭을 본인이 하지 않고
알바생이나 이렇게 쓰고 할 때 저는 이제 직접 제가 1대1로 다 첨삭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첨삭을 해제 강의로 하는 경우도 이제 제가 국내에서는 최초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첨삭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편 첨삭은 국내 유일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지방에 있는 수강생들이 강남 대치동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쉽지가 않죠. 물론 요즘에 인강은 들을 수 있지만 첨삭은 거의 못 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특히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편 첨삭을 만든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오래 되고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술 첨삭 평가원도 지금 강남에 있지만 실제 같은 동네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 같은 동네에서도 우편 첨삭을 받는 수강생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논술학원을 다니게 되면 거의 하루의 절반을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수업을 거의 3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프라인 학원에서 서너 시간 다녔는데 첨삭은 또 5분, 10분, 많게는 15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첨삭에 집중하는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도 어떻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첨삭을 어떻게 받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15년 전에 제가 우편 첨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우편 첨삭은 제가 제주도 학생들도 지도를 해봤고요. 부산, 심지어 강원도, 가장 시골에 있는 형태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편 첨삭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첨삭은 항상 월요일날, 그래서 지금 저희 평가원에서는 모든 전국에 있는 우편 첨삭 수강생들이 월요일날 보냅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면 다 평가원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그 화요일에 온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일일이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합니다. 해가지고 목요일날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금요일날 첨삭한 거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국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 그 다음에 수험생들을 우편 첨삭을 선생님 혼자서 한다고 하면 과연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간혹가다 학부모님들도 묻는 경우도 있고 수험생들도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편 첨삭을 한 지가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첨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완전 생 기초 수강생들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면 논술 쓰는 게 좀 더 실력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실력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첨삭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요. 시간도 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첨삭은 빽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강생의 논술 실력이 답안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첨삭도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한계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 수, 목 3일 해가지고 매일 첨삭을 제가 상당수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한계선에 이르렀다 그러면 더 이상 수강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내가 우편 첨삭 수강생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첨삭이 더디거나 아니면 늦게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수강생들의 우편 첨삭은 월요일날 답안을 보내고 금요일날 집에서 받아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편 첨삭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서울 강남의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원, 여기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발송을 하게 되면 화요일날 평가원에서 수령을 해서 목요일까지 첨삭을 해서 목요일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답안을 여러분들 보내면 화요일날 받아서 개인별 사전 첨삭을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첨삭한 거를 목요일날 보내면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집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저희 수강생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딱 2시간 내지 3시간을 집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우체국 빠른 등기, 그냥 일반 등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빠른 등기. 빠른 등기로 보내면 평가원에서 내가 보낸 답안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저도 보낼 때도 뭐야? 빠른 등기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등기로 보내주시면 다시 이 과정을 겪어서 또 보내주는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답안을 보내주시고 저도 빠른 등기로 첨삭본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매주 1회씩 이 과정을 겪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4회 또는 8회에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8회를 많이 신청합니다. 8회는 보통 4회가 한 달입니다. 그래서 8회 같은 경우에는 2달이 되겠죠. 그래서 8회, 2달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8회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수강료가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수강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이렇게 우편 첨삭을 지방에서도 이렇게 받아보게 되면은 본인 나름대로 논술 실력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첨삭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책이나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논술 학습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삭이나 인강이나 책 모두 다 저자가 제가 똑같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논술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첨삭은 이 선생님한테 받고 인강은 또 다른 선생님, 또 책은 또 다른 선생님, 굉장히 이거는 좋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물론 논술 선생님을 제대로 선택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초반에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첨삭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책이라든가 이거 일관되게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게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첨삭 신청은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강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편 첨삭을 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게 뭐냐면 개인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오프라인 학원에 갔을 경우에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강의로 하기 때문에 나만의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지만 우편 첨삭은 각각 개인별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논술 실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각각 개별적인 형식이 좀 빨리 좀 정착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별로 제가 좀 진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 6군데 논술 보는 대학을 갖다 보게 되면 그 지원하는 논술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을 중점을 할 것인지, 그래서 뭐 8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연세대 중심을 한다 그러면 뭐 5회는 연세대, 뭐 2회는 성균관대, 뭐 1회는 중앙대,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수강생과 제가 좀 소통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조금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뭐 개인 과외교사 형태로 내가 논술을 첨삭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다? 논술 입시 형태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까지 같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에 우편 첨삭 받는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씩 제가 전화를 합니다. 직접. 그래서 뭐 문제점은 뭐가 있는 건지, 또 계속 첨삭을 했는데도 본인이 그 어떤 지적받은 부분을 극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약간 좀 강하게 어필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극복을 해라. 그 다음에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모두 전국에 있는 모든 우편 첨삭 수강생들에게 제가 1대1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토탈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강남 평가원에서 대면으로 원서 접수하는 상담을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상담 받는데도 굉장히 좀 비싼 상담료를 좀 내야 되는데요.
여기 우편 첨삭하는 전국의 수강생들한테는 무료로 개인별 통화를 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면 첨삭은 이제 주로 서울에 있는 수강생들, 그 다음에 또 멀게는 심지어 저기 수원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대면 첨삭을 하는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 과정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면 첨삭은 월요일날 마찬가지로 우편 첨삭처럼 보내고 본인만의 스케줄이 있거든요.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저랑 그 지정 첨삭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날 직접 웨스턴 논술 첨삭 평가원 강남 삼성동에 있는 여기를 방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제 신청사를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답안을 여러분들이 발송을 해주시면 화요일 날 평가원에서 받아가지고요. 제가 개인별로 수강생들의 첨삭을 미리 사전에 다 해놓고 그 첨삭일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1시간 동안 마주보고 대면 첨삭을 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본인 앞에서 직접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첨삭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시간 동안에 1대1로 저와 토론, 그 다음에 소통하면서 어디 문제가 있는지 정말 빠삭하게 본인의 답안을 그냥 들춰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면 첨삭이 끝나고 나면은 또 집에 가서 어떻다? 주말 동안에 답안을 또 새로운 문제 답안 작성과 그 다음에 이전에 제작성 두 개를 또 써가지고 월요일날 보내주고 또 첨삭일날 와서 대면 첨삭 1시간 동안 받고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체국에 빠른 등기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강료는 우편 첨삭에 비해서 대면 첨삭이 좀 고가이긴 한데요. 실제로 대면 첨삭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우편 첨삭보다는 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야지 그러는 거지, 또 안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편 첨삭보다는 대면 첨삭 월등히 효과는 더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게도 대면 첨삭은 항상 이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나와야지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 첨삭은 학기 초에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여름방학 지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몇 개월 동안 대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굳이 또 대면 첨삭이 공간상으로 제약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우편 첨삭만으로도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삭은 우편 첨삭과 대면 첨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우편 첨삭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또 나름대로 대면 첨삭이 필요한 수강생들은 미리 예약을 통해서 본인의 나름대로 첨삭 스케줄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삭 신청은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면 첨삭으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 가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해제 강의를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강의 전과 강의 후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이러한 인터넷 인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평가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직접 첨삭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첨삭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특히나 지방에 있는 수강생들은 우편 첨삭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수시 논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